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주 2차 극한 네 번째 내용을 하겠습니다. 극한 네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극한으로 점근선을 공부했고요. 그중에서 수평 점근선, 수직 점근선, 사선 점근선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점근선이라고 하는 건 꼭 직선만 있어야 될 것이냐, 이와 같은 곡선에 대한 점근선은 없을 것이냐 해서 곡선 점근선에 대해서 간단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한 예로 EX와 2의 마이너스 X 두 개를 더해서 제가 점근선을 한번 확인하는 걸 확인해 봤거든요. 그랬을 때 첫 번째 우리가 2x와 2x를 더하면 그 극한값 플러스 무한대로 갔을 때 극한값 판단해 보니까 무한대로 가니까 이건 수평점근선이라고 할 수가 없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갔을 때도 역시 무한대로 가니까 수평점근선이 안 돼요. 당연히 수직점근선은 발생하지 않고요. 그러면 이 F함수하고 EX를 뺀 차를 구했을 때 그러면 빼면 뭐만 남냐면 요만큼이 남는 거죠. 그랬을 때 무한대로 보내니까 극한값이 0이더라. 그러면 원래 F와 EX를 뺀 두 개의 차에 대한 값이 점점점 0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F함수는 EX에 가까워진다 이거죠. 이거에 접근해서 점점점 이 곡선에 다다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F함수의 점근선 역할을 한 건 2의 X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 이쪽 무한대 쪽이 아니라 마이너스 무한대 쪽도 똑같이 이 함수의 요만큼 부분을 뺐어요. 빼보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는 2x가 0으로 가다 보니까 원래 F함수에다가 요만큼을 빼니 0으로 간다는 건 이 함수 F와 얘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한대로 갔을 때 얘는 F함수의 점근선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이런 곡선 점근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곡선 유형에 대한 점근선 유형을 한번 확인했는데요. 이 함수는 기본적으로 특징이 오함수이면서 0일 때의 값이 2가 돼요. 그래서 식으로만 분석을 했지만 이와 같이 왼편에 있는 그림 보시면 무한대로 갈 때 2의 x에 해당하는 이 갈색 점선하고 2의 마이너스 x에 해당하는 초록색 점선하고 서로 더해지다 보면 무한대로 갈 때 거의 0에 가까운 값을 더하면 여기 2의 마이너스 x 쪽에 플러스 무한대로 2의 x에 플러스 무한대로 가는 것과 거의 똑같은 상태로 된다는 거죠. 이쪽 왼쪽 부분도 식으로 분석했던 걸 그림으로 보시면 여기에서처럼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무한대로 가고 있는 라인에 2의 x값 무한대로 갈 때 0으로 가는 걸 더하다 보니까 거의 2의 마이너스 x하고 같아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곡선 자체가 이쪽 왼쪽에서는 2의 마이너스 x가 오른쪽 우욱한 방향에서는 플러스 무한대가 점근선 역할을 했으며 그래프 특징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쪽 대칭인 우함수고 0일 때의 값은 2가 되더라. 이런 것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2x와 2의 마이너스 x를 이번에 빼보면 역시 식으로 먼저 분석을 하면요. 치역을 얘가 또 실수를 했네요. 치역은 아까 거는 더해서 0보다 같거나 크다면 얘는 실수 전체를 갖게 되겠죠. 이거 실수 전체를 갖습니다. 그다음에 2의 x와 2의 마이너스 x를 갖다가 무한대로 보냈을 때는 이 초록색 점근선 마이너스 무한대 값을 뺀 거예요. 2의 x에서. 그럼 요만큼을 빼다 보니까 거의 0에 가까운 값을 빼니까 2x를 그대로 유지해서 플러스 무한대가 되는 거죠. 이쪽 왼쪽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냈을 때는 2의 x, 이 0에 가까운 이 점근선에다가
2의 마이너스 x인 초록색 요 무한대로 가는 값을 거꾸로 빼줘요. 그런데 이제 빼기가 여러분이 좀 익숙하시지 않은 분은 조금 더 쉽게 이 초록색 점근선을 마이너스 x쪽으로 이렇게 반대로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서 얘와 얘를 더했다고 보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0에 가까운 것과 이와 같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걸 더하다 보면 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걸 더한 요 상태에서 아주 0에 가까운 양수를 더하다 보니까 요 곡선하고 거의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그림이 조금 펜이 아직은 익숙하지 않아서 이렇게 요 초록색 점근선하고 0에 가까운 값을 더하면 요 곡선에 가까워지는 아주 양의 0으로 가는 이런 상태가 돼서 요 파란색 라인에 해당하는 그림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막 점근선을 좀 여러 개 하면 혼돈될까 봐 제가 줄였는데 요거를 x축으로 대칭 이동한 마이너스 x와 요 EX에 해당하는 갈색 점선을 서로 더하면 요 파란색에 해당하는 음의 방향으로 무한대로 보냈을 때 이 곡선에 해당하는 파란색이 나오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그거를 지금은 그림을 먼저 봤지만 식으로 분석을 하면 뭐 기본적으로 플러스 무한대는 아까 말했듯이 무한대로 가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냈을 때는 지금처럼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건 그림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점근선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면 원래 F 함수에 요만큼 EX 부분을 빼서 남는 요만큼을 확인하니까 얘는 극한값이 얼마로 가냐면 0으로 가죠. 그래서 양의 방향은 2x에 이 초록색 2x를 빼버리니까 아까는 더했으니까 요 점근선보다 살짝 위로 접근했다면 지금은 똑같이 점근선이지만 그 점선 밑으로 접근하는 이런 곡선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음의 방향도 역시 식으로 접근을 해보면 그 f 함수에 이번에 2의 마이너스 x만큼을 뺀 거예요. 마이너스 2x를 빼봐요. 그러면 이만큼이 다 사라지고 2x만 남죠? 그럼 극한값은 0이 되니까 여기에서는 요만큼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만큼을 빼다 보니까 0으로 갔으니까 얘가 바로 곡선점근선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이쪽 그림에서 아까 분석했듯이 요 파란색 2개 뺀 함수는 2의 마이너스 x에 해당하는 요 그래프, 지금 빨간색 점선을 하나 더 그릴 걸 그랬네요. 요거에 바로 그 곡선에 대한 점근선 역할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만큼을 뺐더니 얘와 얘가 차이가 거의 없어지는 이런 상태의 그래프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이 함수는 기함수적인 특징을 갖는다는 것과 그 다음에 식으로 봤을 때 기함수 바로 확인이 되겠죠. 그 다음에 0일 때 함수가 0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파란색 라인이 전반적으로 기함수적인 특징을 가지면서 원점을 지나는 이런 특징을 갖는다는 걸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EX하고 E의 마이너스 X를 더하고 빼서 우리가 지금 곡선 점근선이라는 관점에서 두 개를 확인을 했는데요. 그 식을 간단하게 상수 2로 나누면 우리가 코사인적인 혹은 사인적인 특징을 갖는다 해서 우리가 이름을 어떻게 붙였냐면 하이퍼블릭 코사인 X다, 하이퍼블릭 사인 X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6장에서 쓰는데요. 사실은 이제 6장에서는 얘를 바로 정의를 하긴 하는데 그 정의 들어가기 전에 여기에서 간단하게 그림으로 먼저 이제 정의를 하고 정의가 왜 거기서 코사인적인, 사인적인 특징을 했나 이거 한번 간단하게 예습을 하고 가면 EX 함수 아까 2개 더해서 빼서 우함수적인, 기함수적인 특징을 갖는다로 끝냈던 거에 상수 조절 2를 각각 먼저 한 그림을 먼저 보시면 어차피 얘가 우함수에서 상수 2로 나눠도 우함수이고요. 그 다음에 이 함수, 기함수였던 걸 다시 2로 나눠도 기함수면서 이 아까 기함수 파란색 이 점선이 요 분자에 해당했던 그래프였던 거를 2로 나눈 게
여기 초록색 그래프고요. 여기 분자에 더한 함수가 여기 보라색 점선이었는데 상수 2배를 나눈 게 여기 주황색 점선에 해당하는 그래프예요. 그래서 우함수적인, 기함수적인 특징을 가지면서 그래프 패턴은 거의 비슷한데 상수 2분의 1배 정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수 조절을 하는 순간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는 코사인적인 단순 우함수를 떠나서 뭔가 코사인적인 역할과 비슷하더라. 여기 사인 같은 경우도 이쪽도 단순 기함수적인 것만 사인과 비슷한 게 아니라 뭐 그 밖에 사인적인 성향을 갖더라 해서 이름을 쌍곡선 두 개 EX와 2의 마이너스 EX로 조합된 함수라 해서 쌍곡선 하이퍼볼릭에다가 코사인적인 특징을 갖는 데서 기호는 이렇게 쓰며 읽을 때는 하이퍼블릭 코사인 x와 하이퍼블릭 사인 x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요. 그러면 우함수, 기함수 말고는 전혀 여러분이 코사인과 사인에 대한 연관성을 찾기가 힘드실 수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바로 와닿게 이쪽 함수를 미분해봐요. 미분하면 이렇게 되는 거 바로 보이실 거예요. 그럼 옆에 있는 하이퍼블릭 사인 x하고 같아지고요. 이쪽에 있는 이 함수를 미분을 하면 옆에 있는 이 하이퍼블릭 코사인 쪽으로 정의된 이하고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죠. 우리가 사인 x를 미분하면 코사인 x였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h를 붙인 하이퍼블릭 사인 x도 지금 미분하니까 하이퍼블릭 코사인 x가 되는 거죠. 여기서 마치 h가 빠져도 얘랑 똑같은 공식이었던 것처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하나만 가지고 옆에 있는 코사인은 다른데?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코사인도 비교를 하면 코사인 x를 미분하면 우리는 마이너스 사인 x였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하이퍼블릭 버전 같은 경우는 하이퍼블릭 코사인 x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하이퍼블릭 사인 x가 되는 게 아니라 여기가 지금 플러스가 돼요. 이거 틀린데 하이퍼블릭은 특징이 같다고 할 수 없는데 하는데 이와 같이 일치하는 것도 있지만 하이퍼블릭 버전에 왔을 때 이렇게 부호가 차이가 나는 게 있어요. 근데 부호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차이가 나더라 이거죠. 대표적인 예가 예를 들어서 코사인 같은 경우도 우리가 코사인 제곱 x 플러스 사인 제곱 x는 1이라고 하죠. 근데 거기에 h를 붙였을 때 똑같은 게 아니라 여기에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얼핏 보면 부호 차이라고 하지만 부호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라고 하겠지만 거기 6장에 가서 하이퍼블릭 버전을 보면 합이나 차나 기타 등등 거의 대부분의 공식이 부호까지 일치해서 h를 뺐을 때의 삼각함수 공식과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이퍼블릭 정의는 배우지만 거기에 관련된 미분이나 혹은 뭐 합차 공식, 기타 등등의 공식은 새로 외우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부호 차이 나는 거. 얘는 똑같으니까 부호 차이 나는 것만 이렇게 동그라미 쳐서 여기에서는 하이퍼블릭으로 오면서 부호가 이렇게 바뀌었네. 이런 것만 동그라미를 쳐서 외우지 하이퍼블릭 공식을 새로 외우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로 우리가 기존에 쓰는 코사인 함수와 사인 함수하고 싱크로율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그냥 2x와 2의 마이너스 x를 더해서 우함수다, 기함수다라고 끝나지 않고 상수 조절 2배를 한 거를 가지고 우리가 코사인적인, 사인적인 특징을 갖는 함수로 정의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점근성 가지고 나중에 배울 하이퍼블릭 함수까지 같이 공부를 했고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코사인과 사인을 정의하면 그 두 가지의 분수로 탄젠트 함수 만들듯이 하이퍼블릭 버전에서도 똑같이 우리가 하이퍼블릭 코사인과
하이퍼블릭 사인을 정의했으니 하이퍼블릭 탄젠트 x는 당연히 하이퍼블릭 코사인 x분의 하이퍼블릭 사인 x로 하겠죠. 그래서 이거분의 이거 하다 보니까 번분수 정리해주면 이렇게 하이퍼블릭 탄젠트 x는 이렇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함수도 같이 한번 그래프 패턴을 극한을 이용한 정근선으로 간단하게 분석을 하고 들어가면요. 얘 무한대로 보냈을 때 극한값 계산하니까 1이 되네요. 그러면 얘는 이 함수값 y값이 1로 가고 있으니까 y는 1이라는 수평정근선을 갖는다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냈을 때도 한번 극한값을 계산하니까 얘가 마이너스 1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이 함수값 y가 무한대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갔을 때 특정한 하나의 상수값으로 수렴한다면 그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수평정근선을 갖는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정의한 아까 이 부분에 지금 밑에서도 얘기했지만 하이퍼블릭 코사인분의 하이퍼블릭 사인이라 얘기할 수 있는 이 함수는 이런 오른쪽으로 갔을 때는 1이라는 수평정근선, 왼쪽 마이너스 무한대로 갔을 때는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수평정근선을 갖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식으로 봤을 때는 기함수적인 특징을 갖고 0일 때는 0이라는 이런 특징을 갖는 정근선으로 분석해본 그래프 타입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 같은 경우 이제 요 EX 아까 또 얘기했지만 곡선 정근선에서 합차에서 뭐 우함수, 기함수로 해서 하이퍼블릭 코사인, 하이퍼블릭 사인까지 해서 하이퍼블릭 탄젠트까지 너무 이렇게 연결고리를 많이 온 것 같지만 사실은 요 곡선 자체는 이 곡선 보시면 1에서부터 마이너스 1까지 어떤 공포를 많이 표현하는 곡선으로서 인공지능 같은데 요즘 4차 산업이라 인공지능 많이 뜨죠. 그쪽에서 데이터 분석하는데 이 패턴에 해당하는 곡선들을 자주 적용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퍼블릭 탄젠트 x를 한번 그래프 패턴을 꼭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수업 시간에 정근선으로 일단 분석을 해봤고요. 우리가 지금 정근선으로 하이퍼블릭 탄젠트 뭐 사인, 뭐 코사인 이런 거를 분석해 봤다면 우리가 사인 x의 역수함수인 사인 x분의 1, 일명 코시컨트 x죠. 요 그래프를 또 좀 아시는 분도 있지만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정근선으로 가볍게 이 그래프는 어떻게 되는가 한번 확인하고 가면요. 정의역은 당연히 얘가 분모로 들어가기 때문에 얘가 0이었던 n파일 때는 당연히 빠지겠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기함수적인 특징 갖는 건 똑같고요. 사인과. 그 다음에 주기도 똑같이 여기서 식이 너무 길어서 자세하게 왜 이런 중간 과정이 되는가는 생략했지만 얘도 사인 함수와 똑같이 주기가 2파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관심 있는 우리는 얘를 극한을 이용해서 특히 정근선적인 관점에서 이 그래프 패턴을 분석하다 보니까 얘가 양의형으로 갔을 때 여기죠. 영으로 갔을 때 그러면 사인 값은 양의형이지만 그거의 역수니까 그 역수값은 양의형의 역수는 플러스 무한대로 가는 이런 상태로 그래프가 나타날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0의 왼쪽에서 온 자극한으로 왔을 때 사인은 음의 0으로 오죠. 0으로 오는데 그러면 그 음의 0분의 역수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게. 그래서 그 역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서 역수함수는 이런 그림 패턴이 그 구간에서 나타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파이 구간도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파이에서도 오른쪽에서 올 때, 그러면 오른쪽에서 오면 얘가 그래프가 음의 0으로 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음의 0의 마이너스 값은, 역수 값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겠고요. 파이의 왼쪽 자극한으로 오면 얘는 양의 0으로 오다 보니까 그 역수는 플러스 무한대로 가는 상태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원래 쌓인 곡선들의 역수를 취하면서 발생하는 상황의 그래프를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아까 당연히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로 가지만 우린 그래도 0에서 우리가 지난번 정근선 정의에 의하면 x는 0이다. 수직 정근선이라 할 수 있는 거죠. 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죠. 플러스나 마이너스 무한대 서로 다르기는 같지만 역시 x는 파이다가 수직정근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x는 0과 파이뿐만 아니라 얘가 주기가 2파이니까 계속 이 n파이마다 수직정근선을 갖겠죠. 이렇게. 그래서 그래프는 이렇게 되면서요. 2분의 파일 때 사인 값이 1이었다면 그 역수는 당연히 그 구간에서 1이고요. 2분의 3파이에서는 우리가 마이너스 1이었는데 역수를 해도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사인 함수, 역수 함수는 지금 초록색 라인, 기본 라인 사인 그래프의 그 역수 함수의 그림, 코시컨트 x의 그림은 이 빨간색 라인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그림, 우리는 지금 극한을 이용해서 그래프 분석을 간단하게 한번 해보았어요. 그러면서 이 일명 코시컨트는 사인이 1에서 마이너스 1 사이를 움직였다면 코시컨트는 반대로 1보다 큰 무한대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무한대를 갖는다는 걸 아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요. 코사인도 역시 역수함수를 정근선을 이용해서 그래프 패턴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요. 기본적으로 코사인 값이 0이 되는, 즉 분모가 0이 되는 x였던 이 부분에서는 정의역이 없겠고요. 함수값이 없겠고요. 기본적으로 코사인과 똑같이 모함수예요. 지금 결과만 집어넣지만 여러분이 식 집어넣으면 다 되고요. 여기서 이제 판단해야 될, 특히 정근선을 우리가 판단하다 보니까 나머지 수식의 세세한 것들은 좀 제가 간단하게 생략을 해놔서 그렇지 여러분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역시 주기는 2파이가 돼요. 코사인처럼. 그런 다음에 2분의 파이의 자극한으로 갔을 때 먼저 보면 2분의 파이의 자극한으로 가면 코사인 값이 얼마로 가요? 양의 0으로 가죠. 양의 0으로 가니까 그 역수도 어떻게 돼요? 양의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2분의 파이의 우극한으로 가면 얘는 음의 0으로 가니까 그 역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만 먼저 자르면 비록 함수값이 이 함수값이 플러스 무한대나 혹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지만 그렇게 가게 하는 같은 포인트 구간인 x의 2분의 파이가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수직정근선을 갖는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쪽 2분의 3파이 구간에서도 한번 확인을 해보면 2분의 3파이의 자극한 얘가 음의 0으로 가다 보니까 그 역수를 하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겠죠. 그 다음에 2분의 3파이의 양의 구간으로 접근을 하면 양의 0이니까 그거의 역수, 코사인의 역수 같은 경우는 플러스 무한대로 가는 이런 상태의 그래프가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함수 결과값이 얘처럼 마이너스든 플러스 무한대든 오게 하는 둘 중에 어느 하나만 돼도 되지만 비록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서로 다르지만 x가 2분의 파이인 구간에서는 수직정근선을 갖는다.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얘 또한 전체 주기가 2파이니까 이 두 개의 수직정근선이 주기적으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런 수직정근선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0일 때 이 포인트까지 계산 마무리하면 0일 때 코사인 값이 1이니까 그 역수도 당연히 1이 되겠고요. 파이에서 코사인이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그 역수도 마이너스 1을 갖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코사인분의 1, 즉 시컨트 함수도 지금 그림이 좀 너무 지저분한가요? 잠시 지우고요. 여기에 파란색 사인 그래프에 그 지금 구하고 있는 사인이 아니죠. 코사인 그래프의 그 역수함수인 시컨트 함수 그래프가 여기 주황색 라인에 해당하는 그래프가 되겠고요. 이 주황색 값은 코사인은 1에서 마이너스 1까지의 함수값을 가졌다면 얘는 1 이상
그다음에 마이너스 1 이하를 함수값으로 갖는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코사인 함수의 역수함수를 지금 배운 점근선으로 우리가 그래프 패턴을 한번 가볍게 분석을 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그림 뭐 별 관심이 없었는데 그런가 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잠깐 우리가 두 개 배운 거를 연결을 하면요. 우리가 코사인 함수하고 사인 함수 두 개가 어떤 특징이 있었어요? 잠깐만. 코사인하고 사인 함수 특징이 서로 2분의 파이만큼 이동함이 일치했었죠. 그것처럼 코사인 x분의 1과 사인 x분의 1을 각각 지금 그래프를 그렸는데 제가 여기다 또 두 개를 같이 이렇게 놓고 하기엔 좀 그래서 투샷을 안 해놨는데요. 여러분이 그 파일 데이터를 보시면 사인 x분의 1과 코사인 x분의 1은 2분의 파이만큼 평행 이동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코사인하고 사인이 서로 2분의 파이만큼 이동하면 똑같듯이 즉 코사인 x분의 1 얘를 x축으로 2분의 파이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어떻게 돼요? 사인 x분의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결론은 이게 지금 일명 시컨트 x를 시컨트 x를 2분의 파이만큼 옮기면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코시컨트 x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아까 이쪽에 코사인 x하고 사인 x로 넘어오는 과정이 2분의 파이만큼 옮겨오는 과정을 식으로 확인했잖아요. 얘가 x축으로 2분의 파이만큼 옮겨가는 거. 그래서 2분의 파이만큼 옮기면 얘가 2분의 파이만큼 옮기면 즉 시컨트를 2분의 파이만큼 평행 이동하면 코시컨트가 되더라.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이 시컨트 그림 코사인 분의 1을 갖다가 살짝 2분의 파이만큼 옮긴 게 앞에서 봤던 사인 분의 1 코시컨트의 그림이 되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가 탄젠트도 또 같이 한번 해보고 갈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탄젠트 분의 1을 역시 점근선을 먼저 분석을 하면 얘도 정의역은 모가 0이 되는 x포인트인 2분의 n파이는 빠지면서 대칭성 먼저 확인하니까 기함수고 주기성도 파인 걸 알 수가 있고요. 여기 탄젠트 그림, 여기 좀 될 수 있으면 약하게 그린다고 책을 하다 보니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민트색 그 곡선인데요. 0에 대한 우극한으로 보냈을 때 탄젠트가 양의 0이니까 그 역수는 플러스 무한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양의 0으로 보냈을 때 얘가 양의 0이니까 그 역수를 취하면 이렇게 플러스 무한대로 가는 게 그 역수함수 일명 코탄젠트 x의 그래프 패턴이 저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음의 0으로 왔을 때 그럼 얘가 음의 0으로 이렇게 와요. 그러면 음의 0이 되겠죠. 그러면 그 음의 0의 역수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코탄젠트에 해당하는 이 빨간색 라인은 음의 그 0으로 왔을 때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여기 그다음 n파이 구간도 한번 확인해 보면요. 이쪽 n파이. 그러면은 n파이 구간은 주기가 n파이니까 똑같으니까 생략하고 2분의 파이 구간 예민하니까 2분의 파이 구간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럼 여기에서 일단 x가 0이라는 수직 점근선을 갖는 건 쉽게 이제 식으로도 그림으로도 수직 점근선 갖는 거 확인을 했어요. 이게 주기가 n파이였으니까 나머지 주기에서도 파이에서
2파이에서 똑같이 마이너스 파이에서 주기적으로 수직정근선 갖는 거고요. 그럼 이제 2분의 파이는 2분의 파이의 자극한 쪽을 보면 여기에서 함수 그래프는 2분의 파이의 왼쪽으로 오면 얘는 플러스 무한대로 가요. 탄젠트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그거의 역수함수인 탄젠트 분의 1은 플러스 무한대로 가는 거의 역수니까 양의 0으로 온다는 거죠.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2분의 파이의 우극한 쪽은 그래프가 뭐였냐면 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갔었어요. 탄젠트 그래프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니까 그거의 역수함수는 음의 0으로 음의 0으로 오고 있는 게 코탄젠트, 즉 탄젠트 역수함수의 그래프가 돼요. 그러면 식으로만 봤을 때는 둘 다 0으로 오니까 극한값은 얼마라고 할 수 있냐면 0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극한값이 0이라고 해서 그 점에서의 함수값도 0이라고 할 수 있느냐에서 이미 그 구간에서는 함수값이 없으니까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때 함수값은 존재하지 않고 극한값만 0으로 간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1장에서도 굉장히 강조했죠. 극한은 존재한다고 하지만 함수값이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때 불연속이면서 여기 그림은 연속적으로 그렸지만 원래는 함수값이 없는 구멍이 뚫려야 되는 그런 상태예요. 즉 얘를 뭐 오리지널 그림이처럼 이렇게 수정을 좀 해주면 좋은데 지금 패턴 같은 경우는 탄젠트와 같이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기 위해서 그리다 보니까 여기 지금 빠지는 점을 제가 수정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교하려고 탄젠트는 그 주기적인 포인트에서 0을 가지나 코탄젠트는 갖지 않는다는 걸 상대적인 의미를 두기 위해서 얘는 갖는데 여기는 빠진다 해서 반대쪽을 지금 마킹을 해놨는데요. 여기는 다 이렇게 구멍이 뚫리는 함수가 없는 거라는 걸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탄젠트 x분의 1 그림까지 우리가 점근선으로 분석을 해보았어요. 그러면 잠깐요. 뭐 그러다 보면 여기 교차하는 점은 당연히 뭐 4분의 파이일 때에 해당하는 값인 거 아시죠? 그다음에요. 탄젠트 그림은 우리가 앞에서 조금 어려웠던 점근선으로서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던 탄젠트 x분의 1과 한번 같이 비교해서 공부를 마무리하고 넘어가면요. 이 함수도 앞에서 점근선 할 때 했었어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기함수 특징을 갖고 얘가 무한대로 갈 때 0이니까 그 함수값 y가 0으로 접근하는 거니까 y는 0이라는 수평점근선을 갖는데 그때 수직점근선은 어떤 거였냐면 이런 값이 무한대로 갈 때 무한대로 가고 이 자극한으로 갈 때 탄젠트 x분의 1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니까 함수값을 이와 같이 플러스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게 하는 그 x포인트 얘는 수직점근선을 갖는다. 물론 거기에서는 처음부터 너무 이렇게 돌리지 않고 뭐 2분의 n파이 플러스 1분의 이렇게 해서 해놨는데요. 그거를 이렇게까지 돌려서 표현하면 조금 포인트가 이해가 되지 않을까 봐 우리가 지난 앞에서는 조금 기본 버전인 n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 제가 1이라고 굉장히 불편하게 이렇게 써놨던 것 같은데요. 그걸 돌려서 이렇게 놓으면 갑자기 그 사소한 계산이지만 얘와 얘가 뭐야 이럴까 봐 이제 거기선 이랬지만 같은 포인트에 해당하는 거죠. 지금 정리해서. 그러면 얘는 n이 커지면서 점점점 그 간격이 동일해지는 굉장히 촘촘해지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수직점근선을 즉 수직점근선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게 굉장히 많아지는 굉장히 독특한 그래프 특징이었었죠. 그래서 얘와 조금 전에 했던 오히려 탄젠트 x분의 1은 물론 수직점근선이 굉장히 많지만 무수히 많지만 굉장히 주기적으로 갖는 특징을 갖는다면 똑같이 많아도 얘는 굉장히 동일해지면서 무수히 많은 특징을 갖는다.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비교해 두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곡선 점근선을 하면서 우리가 뭐 EX, E의 마이너스 X도 꼭 하고 싶었지만
그거를 삼각함수하고 연결한다 그래서 사인 x분의 1, 코사인 x분의 1까지 한 거 너무 과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그 다음 페이지에 지금 사실은 우리 교과서 연습 문제 144페이지에 보시면 이와 같이 사인 x 플러스 코사인 x 이 합을 요 구간에서 최대와 최소를 구하라는 게 연습 문제에 있어요. 연습 문제 이거 6번에서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거. 근데 그건 3장 내용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3장에서는 미분도 다 배우고 극대극소 분석까지 해서 최대 최소까지 구하는 방법을 한 다음에 나온 내용이긴 하나 오히려 얘를 3장에서처럼 뭐 극대극소부터 시작해서 미분까지 해서 이계 미분까지 해서 이렇게 분석을 해서 하면 식의 양으로는 어마어마하게 많고 복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각각 사인 x분의 1과 코사인 x분의 1의 그래프를 공부했을 때, 정근선으로 공부했을 때, 그러면 얘를 두 개 더했을 때는 어떤 그래프길래 거기 계산이 그렇게 많을까? 꼭 그렇게 많이 계산을 해야만 되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 두 개를 한번 더해보면 지금 참고적으로 여기 있는 노란색 제가 될 수 있으면 선이 안 보이게 하려고 표시가 안 되게 노란색 곡선에 해당하는 게 뭐가 해당하냐면 코사인 x분의 1 이게 지금 코사인 x분의 1이고요. 여기에 있는 이 회색에 해당하는 거는 사인 x분의 1 그래프였어요. 즉 요거는 시컨트 x분의 1, 요거는 코시컨트분의 1 앞에서 그랬던 거를 두 개를 더한다. 그러면 노란색 점선과 회색 점선을 더해야 되는데 관심 있는 구간 일단 문제 교과서 문제처럼 0에서 2분의 파이까지만 먼저 보면요. 요 노란색 점선하고 그 다음에 회색 점선 두 개를 더해야 되는 요만큼 부분 요만큼만 보면 마치 아까 우리가 했던 2의 x와 2의 마이너스 x를 더하는 패턴하고 거의 유사한 구조를 갖죠. 서로 반대쪽으로 이 가운데를 중심으로 서로 대칭인 그림들 두 개를 더하는데 그중에서 얘는 플러스 무한대로 가는 것과 0으로 가는 게 더해지고 얘도 똑같이 y는 요 선을 중심으로 대칭 구조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이쪽 왼쪽에서도 무한대로 가는 것과 노란색 0으로 가는 걸 더하면서 이 4분의 파이 이 가운데 점일 때 뭐 루트 2 똑같이 루트 2니까 2배에서 2 루트 2로 올라가는 그래서 그래프 어떤 분석의 입장에서는 얘랑 거의 비슷하게 올라가죠. 두 개를 더할 때. 그러면서 물론 여기서는 정근선은 관심이 없지만 각각이 여기 정근선을 갖는 이런 그래프 패턴이 되는 즉 얘에서 우리가 그래프 이해하듯이 얘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다 보면 요 함수는 이 구간에서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구나가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되실 거고 그러다 보니까 최소는 적어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그 두 개가 0에서 2분의 파이의 가운데를 중심으로 서로 이렇게 대칭이 되는 거다 보니까 요 4분의 파이일 때 4분의 파이일 때 여기가 둘 다 루트 2를 가지니까 루트 2를 가지니까 2배 하면 2 루트 2라는 이런 최소값을 갖는다는 걸 알 수 있고 최대는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플러스 무한대로 가니까 최대값은 없다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교과서에서는 2분의 파이까지만 물어봤지만 나머지 구간은 그럼 어떻게 되는지 여기서 간단하게 확인을 하고 가면요. 그러면 여기는 물어본 2분의 파이를 벗어나서 파이까지를 분석을 하면 여기 사인분의 1에 해당하는 이 그림과 코사인분의 1에 해당하는 노란색 시컨트하고를 서로 더하다 보면 마치 아까 2의 x하고 2의 마이너스 x를 더하듯이 이쪽 그 무한대로 가는 것과 0을 더하니까 무한대로 가고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것과 루트 2분의 파이 값을 더하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이런 상태가 되면서 얘도 이 2분의 파이와 그 다음에 파이 사이의 가운데 4분의 3파이 요 점일 때 원점을 지나는 이런 그래프 패턴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래프 패턴은 이렇게 되다 보니 당연히 누가 봐도 최대나 최소는 그 구간에 발생하지 않는 걸로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얘 또한 파이에서 그 다음 어디로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있는 2분의 3파이. 그럼 아까 이거하고 반대쪽으로 똑같은 패턴. 뭐 그 다음은 주기적으로 똑같으니까 2분의 파이까지 아까 한 거하고 거의 비슷하게 얘는 거꾸로 최대값이 최대값이 마이너스 2분의 2 루트 2, 즉 여기는 4분의 5파이에서 그런 최대값을 갖겠죠? 4분의 5파이에서 그 다음에 최소값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니까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선생님이 너무 과하게 막 정근선 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뒤에 있는 3장에서 저거 계산해서 연수 문제 풀이로 하려면요 엄청 계산이 많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그림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우리가 뭔가 극한을 이용해서 우리가 정근선까지 공부를 했고 정근선으로 일단 기본적인 그래프 패턴들이 어떻게 되는가. 뭐 물론 세세한 곡선이 걔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는 분명하게 아직 모르죠. 우리가 그거는 2장에서 미분을 배워서 그 곡선들이 왜 그런 유형이 되는가는 조금 자세하게 배워야 되지만 큰 패턴, 뭐 0으로 가는데 그걸 역수하면 무한대로 바뀐다든지 이런 기본 패턴들은 간단하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극한을 이용해서. 그래서 이제 극한으로 그렇게 했다면 다시 극한 계산 쪽으로 좀 가서 공부를 하면 극한 계산에서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던 합차 곱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그 수준보다 조금 더 복잡한 수준, 그 합차 곱으로 계산이 되지 않을 만한 복잡한 것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럼 그런 함수들의 극한은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그 중에 특히 이런 유형 같은 경우는 로그를 사용해서 극한을 구하면 된다 해서 대표적으로 자주 나오고 이거는 여기에서 극한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설명한 기법을 미분에서도 또 이 구조를 알고리즘을 쓰기 때문에 한번 극한 구하는 유형 중에 좀 복잡한 유형 이걸 한번 하고 갈 필요가 있어서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지수 유형인데 지수의 밑에 해당하는 식과 지수에 해당하는 식이 나름 복잡해서 앞에서 배웠던 합성함수의 극한 어떤 거로도 계산하기 힘들다 라고 했을 때 그 식 극한을 구해야 되는 식의 양변에 일단 로그를 취해줍니다. 그래서 기본식의 로그식을 취해서 식을 조금 이 지수의 밑에 해당하는 식과 지수를 서로 분리를 시킨 다음 로그 취한 식에 대해 극한을 구해요. 그래서 이 극한 값이 뭔가 L이라는 값이 주어진다면 원래 함수의 극한 값을 처음부터 그 Y로 바로 구하기 힘들어서 이렇게 뭔가 식을 변화시킨 A의 극한을 이용하기 위해서 Y를 어떻게 식을 다시 한번 복잡하게 바꾸냐면 2의 lny라는 식으로 변환을 해요. 뭐 물론 식 요 자체만 클로즈업에서 보면 간단한 걸 너무 복잡하게 바꾸지 않았냐 하지만 얘가 극한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ln의 극한을 이용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식을 좀 더 복잡하지만 이렇게 변형을 시키고요. 우리가 얘의 극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시 합성함수의 극한으로 보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유형은 첫 시간에 굉장히 여러 가지 예를 만들어서 해봤어요. 그래서 이 합성함수의 극한을 구할 때는 밖에 두 번째 변환인 익스포넨셜 함수는 연속이니까 함수 합성의 첫 번째 변환인 ln 함수가 연속인지 혹은 연속이 안 되면 극한값이라도 존재하는지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K의 극한은 첫 번째 변환인 ln 함수의 극한값에다가 두 번째 변환인 2에 대입하면 된다. 이런 논리로 극한을 계산했죠. 근데 얘가 뭐 연속까지는 고정이 안 돼도 뭔가 이렇게 극한값이 있다면 얘의 극한값은 이렇게 계산한다로 전체 계산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식이 복잡한 이런 유형에 대해서 우리가 로그치에서 극한을 구하는 계산 방법까지 공부해 봤어요. 그럼 그거에 대한 예를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럼 그 예는요. 예를 들어서 x의 x제곱 이거에 해당하는 이 극한은 어떻게 구할까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x의 x제곱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극한을 처음에 ln을 취하고요. 이렇게 ln을 취하고요. 그 다음에 단순하지만 이걸 그대로 극한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밑과 뒤수를 분리하게 해서 ln을 취해서 변형을 시키고요. 그런 다음에 얘의 극한을 구하는 거죠. 얘의 극한을 구하는데 이 극한은 x의 lnx 부분이 얘는 0으로 가는데 얘가 어디로 가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죠. 그래서 판단하기 불능인 어떤 상태가 되니까 식 자체를 변형해서 다시 분석을 하기 위해서 요만큼의 식을 변형했어요. 같은 식 다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다 보면 얘도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지만 분모에 해당하는 거는 플러스 무한대.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 유형이라서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갈 때는 로피탈 정리를 쓰면 극한값이 0으로 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비록 아주 간단한 식이지만 지수의 밑과 뒤수 때문에 우리가 극한을 구하기 힘들면 양변에 로그 취한 상태로 극한을 구했더니 극한값이 존재했어요. 그럼 원래 식에 대한 예의 극한값은 어떻게 구하냐면 우리가 식을 살짝 변형한 이 lny의 극한을 구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합성함수의 극한은 이쪽 lny 쪽에 극한값이 있느냐, 있기 때문에 그 극한값 0을 대입해서 계산하면 이렇게 된다는 걸 아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은 우리가 조금 전에 2의 x의 x제곱을 했다면 이번에는 x의 x분의 1제곱 0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무한대로 보냈을 때를 한번 해볼 거고요. 지금 이제 얘는 제가 계산을 포커스를 맞췄지만 얘는 그림을 그리면 이런 그림이 된다는 것까지 간단하게 확인해 보시면 여기 1로 가고 이렇게 돼요. 나중에 이제 이런 부분이 뭐 이쪽 무한대로 가는 거야 그랬지만 어떻게 되는지는 지금 분석하기는 힘들고요. 미분 가서 또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x의 x분의 1제곱 그러면 뭐 당연히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 가질 수 있고 얘 또한 극한을 구할 수가 없어서 양변에 똑같이 ln을 취하고요. 그런 다음 ln 함수에 대한 극한을 계산하려고 분석하니까 분모에 해당하는 것도 무한대로 가고 분자도 무한대로 가니까 이제 로피탈 정리를 한번 써서 계산하니까 극한값이 0이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원래 y의 극한값은 조금 변형한 2의 lny 극한값으로 대신 계산할 것이고 그 중에 lny 쪽에 대한 극한값이 0으로 존재하니까 얘는 2의 0으로 극한값은 1이다. 이렇게 이제 극한 계산만 먼저 포커스를 맞춰서 계산하고요. 얘도 그림 분석을 하면요. 얘는 0으로 갈 때 이와 같이 무한대로 갈 때 이와 같이 1로 가서 여기가 끊어져서 내려가다가 왠지 0으로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고 혹은 뭐 얘가 사인이나 코사인처럼 왔다 갔다 하다 무한대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얘는 1로 수렴한다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같이 공부해 봤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살짝 2를 더한 이번에는 무한대가 아니라 0의 양으로 보냈을 때의 극한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값은 사실은 이미 여러분이 그건 뭐 예의 극한값 잠깐 갈까요? 예의 극한값 우리 정의로 2로 배웠는데 라고 하시는 분 그래서 왜 내가 이거를 극한을 새로 뭐 계산해야 되는 문제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의 정의라고 배우셨지만 그 세부 계산 과정 지금 배우는 방식으로 한번 계산 확인을 한번 해본다는 차원에서 계산을 해보면요. 얘는 이번에는 1 플러스 x가 마이너스 1보다 큰 범위 그러면서 이쪽 분자 지수 때문에 x가 0이 빠지는 구간에 대해서 정의가 되고요. 우리가 이 상태에서 극한 자체를 못 구한다고 분석이 되니까 요 지수의 밑식과 지수식을 분리하기 위해서 ln식으로 식을 변형하고 그 ln에 대한 극한을 계산하니까 무한대분의 0분의 그다음에 얘도 0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로피탈 정리를 한번 썼더니 극한값이
1로 간다. 그러면 y에 대한 극한값은 2의 lny가 돼서요. 얘는 이 첫 번째 함수의 극한값인 2의 1로 가서 우리가 알고 있는 2가 된다. 얘는 다극한도 똑같아요. 그래서 요게 요 값이 2로 간다. 뭐 이런 얘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라 자극한 쪽은 쓰지 않았는데 다극한도 계산하면 2가 돼서 이렇게 되는데요. 중요한 건 0일 때 2로 극한값은 같지만 0 자신에서는 함수값이 없어서 이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되지만 여기 수정이 돼서 0일 때는 함수값이 없는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죠. 단지 그 값이 2로 모아지는 것뿐이지 이 0일 때 값이 2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극한값이 2로 가는 거죠. 자극한이든 우극한이든 얘가 2로 모아지는 거지 그 0일 때 자체는 함수값이 없어서 그때 함수값은 0이라고 할 수 없다. 물론 여기서는 앞에처럼 뭐 그 점에서 존재한다, 안 존재한다에 포커스를 맞추지는 않아서 여기다 그 식은 쓰지 않았지만 이렇게 하면 그림이 이어졌으니까 왠지 0일 때 값이 2인가 보다 하는데 0 자체에서는 함수값이 없습니다. 이렇게 모아지는 거죠. 2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교과서 내용으로 조금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교과서 1장 4절에 끝에 보면 61페이지예요. 우리가 교과서를 조금 많이 벗어났죠. 다시 교과서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교과서 61페이지 보시면 함수 연속성의 중간값 정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중간값 정리 잠깐 가서 공부하시겠습니다. 중간값 정리이고 정리 149에 해당하는 중간값 정리인데요. 함수 f가 폐구간 a, b에서 연속일 때 시작점 a에서의 함수값 fa와 끝나는 점 b에서의 함수값 fb가 있다면 그 사이에 있는 n에 대하여 n을 함수값으로 갖는 그 c가 a, b 사이 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게 중간값 정리에 해당하는데요. 말로 들었을 때 그럴듯한데 이해가 되는 듯하지만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바로 그림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이거 교과서 그림 145에 해당하는 그림인데요. F함수가 이와 같이 주어진 AB 구간에서 연속이에요. 연속이고 시작하는 점 A에서의 함수값 FA와 B에 끝나는 점 B에서의 함수값 FB가 있다면 요 사이에 n을 함수값으로 받게 되는 x, c가 a, b 안에 존재한다. 그림으로 쉽게 이해가 돼요. 물론 그 n은 지금처럼 하나만 갖는 어떤 고정적인 픽스된 n이 아니라 랜덤한 n으로서 여기 n은 2포인트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이거 지금 같은 곡선이에요. 같은 f에 대해서 다른 n을 잡았을 때 요 사이에는 이 n에 대한 값을 함수값으로 갖는 점이 이 경우는 이렇게 세 점이 되죠. 그 점이 이렇게 A, B 사이에 존재한다. 물론 지금은 세 점이 존재하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얘처럼 하나만 존재할 수도 있고 뭐 두 개, 세 개,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중간값 정리는 이런 정리다. 여기까지 그림으로 이렇게 보면 이 정리는 좀 당연한 듯도 하지만 이걸 수학적 공식으로 받아들여야 되나? 이걸 어디에다 쓰라고 이 공식을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를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공대 학생들은 수학과에서 이렇게 만든 공식들을 조금 의미 있게 알아두시면 뜻을 의미 있게 알아두시면 굉장히 적용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공식을 어디에 적용을 했냐면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최초로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데 썼어요. 그럼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데 이 중간값 정리를 어떻게 썼냐면 그 밑에 이게 따름 정리 1, 4, 10이거든요. 따름 정리 한번 확인하고 그 설명드리겠습니다. 따름 정리에 의하면
아까 전제 조건 F 함수가 폐 구간에서 연속이라는 조건은 똑같은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그 양끝점 FA와 FB일 때의 함수값을 곱하면 음이다. 이 얘기는 확대 해석을 해주면 얘와 얘의 부호가 서로 다를 수밖에 없겠죠. 다르다면 함수값을 0인 점이 그 C가 A, B 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전제 조건에서 뭐만 바뀌었냐면 서로 부호가 바뀌었다. 즉 양이다. 그러면 FA가 그림이 너무 지저분한가요? FA가 요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갔다고 한번 봅시다. 이렇게 내려가서 여기에서 시작했다고 한다면 여기가 FA. 그러면 FA와 FB 연속이에요. 연속인데 서로 부호가 다릅니다. 이렇게 달라요. 그럼 그 중간 값을 고정이 아니라 랜덤하게 어느 점을 잡아도 라는 그 어느 점 n을 0, 부호가 서로 다르니까 여기 있는 이 0을 n으로 선정한다면 0을 함수값으로 갖게 되는 그 x 포인트가 a와 b 사이 안에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면 그 얘기는 이 시작한 점 a와 b 사이에 함수값이 0이니까 즉 방정식이 0이 되는 근이 존재한다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에는 방정식 근거하는데 좀 거리가 멀지 않나 해서 교과서에서 예제 지금 이게 7번이거든요. 이제 7번 한번으로 그 정리를 어떻게 적용했나 보면요. 예를 들면 x 플러스 코사인 x는 0이다. 얘가 0과 2분의 파이 사이에 근이 존재하는 걸 보여라. 그러면 0과 2분의 파이 사이에 아까 중간값 정리하면 최소한 연속이라는 보장이 있었어야 돼요. 그럼 얘가 연속인가? 당연히 연속이죠. 다항함수, 삼각함수, 코사인 연속, 두 연속함수 차를 했으니까 연속이 되겠죠? 그 연속함수 조건은 맞고요. 중간값 정리를 쓸 수 있는 시작하는 점 0일 때 함수가 부호를 따졌어요. 음이네요. 그 다음에 끝나는 점 2분의 파일 때 함수 부호를 따졌더니 양이 돼요. 이와 같이 부호가 다르다면 그 서로 부호가 다른 중간, 이렇게 부호가 다른 중간 0을 중간값으로 하는 그런 x가 그 A, B 사이에 존재한다가 그 다른 정리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정리에 의해서 얘는 당연히 0과 2분의 파이 사이대에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C가 존재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0과 2분의 파이 사이에 근이 존재한다. 여기까지 얘기하면 저 방정식 근이 0에서 2분의 파이 사이 존재한다고 해서 조금 공식인 듯 아닌 듯한 중간값 정리를 적용해서 했다. 0에서 2분의 파이 사이 근이라는 건 굳이 저렇게 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코사인 함수, 예를 들어서 0에서 2분의 파이 사이 그래프,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거와 y는 x, 그럼 누가 봐도 x하고 코사인 x의 그래프 근은 여기에 있는 0과 2분의 파이 사이에 존재하는 거 그림으로도 바로 확인할 수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데 시작 아이디어에 쓸 뿐이지 사실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에서는 지금 여러분이 보듯이 0과 2분의 파이 사이에 근 존재한다. 너무 간격이 크죠.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더 섬세하게 접근을 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냐면 0에서 그래 2분의 파이 사이 우리가 근이 서로 존재한다는 걸 확인했는데 이걸 이 범위의 근이야 하기엔 너무 크니까 보통 이걸 또 반으로 나눈 거죠. 그래서 4분의 파이 구간으로 분할을 해서 이때 0일 때 부호가 음이었고 2분의 8일 때 부호가 양이면 그 사이에 0을 지나가는 게 있다를 갖다가 반을 잘라서 4분의 8일 때 부호를 따져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호가 뭐가 됐어요? 양이 됐어요. 그럼 이쪽 구간에서는 근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러면 근의 후보 구간은 이렇게 다시 반으로 줄이는 거죠. 0에서 4분의 파이 사이에 근이 존재한다. 그러면 또다시 여기서 반을 잘라서 사실은
컴퓨터로 계산할 때는 8분의 파이로 접근을 했는데요. 걔는 계산해서 8분의 파이도 잘 계산해요. 근데 우리가 이론적으로 따라갈 때는 8분의 파이 특수각이라 좀 같이 이론을 접근하긴 힘들어서 제가 8분의 파이 대신 좀 와닿게 원래는 거기서 반으로 하지만 저희는 6분의 파이 특수각으로 제가 바꿨습니다. 그러면 6분의 파이 값을 부호를 따졌더니 얘가 음이다. 이렇게 되면 이쪽 0과 이쪽 부호가 똑같기 때문에 이쪽 범위 안에서는 근을 가질 가능성이 없다로 바뀌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6분의 8, 6분의 파이와 4분의 파이 요 사이 안에 우리가 근을 가질 수 있는 이거를 6분의 파이를 더 작아서 보통 이렇게 써야 되는데 구간을 바꿨었네요. 6분의 파이와 4분의 파이 사이 이 범위 안에 근이 존재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더 줄이고 해서 내가 근이라고 좀 받아들일 만한 최소한 오차 범위까지 그 구간을 계속 반으로 자르고 해서 근을 찾는 방법으로 접근하는 게 옛날에 이분법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근을 접근해서 구했습니다. 그래서 얼핏 봤을 때 중간값 정리로 그거 전혀 근을 구했다고 할 때 거리가 멀 것 같지만 그와 같은 방식으로 근을 구했다고 연속적으로 순차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판단해서 반을 나눠서 근을 구했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코사인 쪽을 해봤으니까 탄젠트 쪽 간단하게 한번 더 확인을 해보면요. 탄젠트 x와 x 그러면 그림으로 아까 식으로 바로 봤으니까 이렇게 보면 당연히 0일 때 근 갖는 거 맞죠. 그래서 보통은 얘를 이렇게 우리가 중간값 정리를 쓰기 위해서는 식을 이렇게 바꾸죠. 바꿔서 얘가 0이 되는 이렇게 접근하다 보면 이 연속성 확인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이 함수를 fx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4분의 파이와 4분의 파이 부호를 계산하니까 부호가 서로 다르니까 이 사이에 존재한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이제 중간값 정리를 쓸 수 있다. 뭐 그러면 이런 점들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파이와 그 다음에 2분의 3파이 그럼 파이일 때 부호는 음이고 그 다음에 2분의 3파이 이 구간의 부호는 양이 돼서 우리가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그 사이에 근이 존재한다. 부호가 서로 달라서 존재한다. 이게 이제 중간값 버전에 대한 방법으로 근을 구하는 거라면 사실은 최근은 이제 저런 부분 탄젠트 x나 x에 대한 거를 우리가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데 그래프가 어렵지 않고 어떤 툴들에서 굉장히 자유롭게 다루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냥 바로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죠. 그럼 우리가 이런 점들에 해당하는 경우에 바로 0일 때 이렇게 같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이 근을 예전처럼 이런 중간값 정리를 해서 계산할 수도 있지만 최근 트렌드는 이 자체 그림을 이렇게 바로 그려줘서 0일 때 이거일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왜냐하면 컴퓨터에서도 그래프 지원들이 굉장히 잘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뿐만 아니라 심지어 계산해도 바로 얼마 이렇게 나올 수 있게 지원이 돼서 탄젠트 x에서 x를 뺀 그래프까지 간단하게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아마 제가 이 탄젠트 쪽은 아니지만 사인 x와 x 더하기 빼기 우리가 앞에서 극한까지 구해봤는데 곱하기나 그 다음에 나누기 쪽은 우리가 그래프를 다 해봤어요. 우리가 일단 공부하면서 극한에서 나와서 얘네들 그림을 했는데 합자는 식은 극한은 구했는데 그래프는 아직 해보지 않았죠? 얘는 다음에 하는데 요거 하다 보면 어려워서 탄젠트 쪽은 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뒤에서 심각하게 접근하는 것보다 가볍게 요런 내용으로 해서 그래프 한번 보여주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조금 욕심을 담아서 요 그림 한번 같이 넣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이제 그 1장 내용을 다 정리를 한 거고요. 여러분한테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퀴즈는요. 요거 극한을 구하는 거고요. 벌써부터 이제 퀴즈를 열심히 공부하셨는지 퀴즈를 풀어서 내나요? 뭐 이런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풀어서 내야 되는 거 맞는데요. 내는 시기는 지금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일부 학생들은 수강 신청이
안 돼가지고 못 들어온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이버로 수업을 들을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들을 수 있게 좀 해달라.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그 지금 못 듣는 수강 신청을 하지 못해서 못 듣는 학생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이제 수강 신청 변경 기간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그게 다 변경이 되고 정상적으로 수업 듣는 학생들이 이 수업을 오픈해서 듣고 하는 과정까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이 퀴즈들을 냈지만 이걸 언제 내는지 되게 궁금하신 것 같아서 퀴즈는 수강 신청 변경 다 하고 뭔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서 그 학생들이 뒤늦게 만약에 유튜브를 듣지 않고 다시 뒤늦게 듣고서 따라오려면 제 생각에 3주나 4주 차는 대학 학생들이 퀴즈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서 같이 듣는 학생들, 왜냐하면 이게 또 좀 점수하고 연결되다 보니까 그 학생들한테 불이익을 주지 않는 차원에서 3, 4주 후에 제가 어떤 방식으로 언제까지 걷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퀴즈는 그렇게 내주시면,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너무 조금 내용을 방대하게 하다 보니까 도대체 1강에서 뭐 배웠는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1주에서 했던 내용 간단하게 학습 차트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가 처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합차 극한 공식을 그냥 다항식 수준이 아니라 sin x나 혹은 ex까지 확장해서 그 함수들의 합차, 곱, 나누기, 사칙연산에 대한 극한뿐만 아니라 다항식을 벗어난 이런 삼각함수나 지수함수, 이 투월함수들의 합작곱에 대한 극한까지. 그런 다음에 그들을 사칙연산으로 조합하는 게 아니라 합성으로 조합됐을 때 EX나 E의 탄젠트 X의 극한까지 그러면서 합성하는 방법들을 삼각함수끼리 이렇게 합성해서 두 개의 버전의 합성이 아니라 합성 단계가 세 단계로 복잡했을 때의 극한까지 우리가 공식을 한번 접근해서 1주차에 한번 해보았고요. 그 다음에 1주 2차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극한이 어떤 게 있었냐면 이런 극한을 구하여라 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에서. 그래서 이 극한 샌드위치 정리로 계산을 했지만 이 패턴 나중에 연습 문제도 자주 나오고 해서 뭐를 접근했냐면 기본형인 sin x분의 1에 그냥 막바로 x제곱이 아니라 x배를 했을 때는 x제곱배를 했을 때는 약간 틀어서 루트 x배를 했을 때는 우리가 그래프까지 그다음에 극한까지 접근을 한번 해보았죠. 그러면서 사인만 할 것이냐 이 그래프가 워낙 독특하다 보니까 코사인하고 탄젠트까지 같이 한번 코사인 x분의 1에 탄젠트 x분의 1이 그래프를 했죠. 그래서 뭐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진동 발산이 사인 그래프에서 항상 진동은 발산이다라고 알고 있었다면 얘는 으로 갈 때 진동 수렴하는 특징을 갖는 굉장히 진동이 무조건 발산이 아니라 진동하면서 수렴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을 갖는 그래프 패턴을 공부했고 탄젠트 x분의 1 같은 경우는 우리가 플러스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함수값이 발산하는 경우가 이렇게 한 번 양쪽 끝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촘촘한 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가 끊임없이 발산하는 발산했다 플러스로 마이너스로 이렇게 발산이 굉장히 촘촘하게 이루어지는 굉장히 독특한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죠. 발산 한 번만 이렇게 발산, 뭐 혹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 이런 게 아니라 이 발산과 플러스 마이너스 발산이 굉장히 촘촘한 점들에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그런 굉장히 독특한 그래프까지 우리가 공부를 해봤고요. 그러다 보니 극한 분석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는 sin x분의 1의 x제곱, xn제곱도 하는데 기본적인 sin x에 대한 xn제곱 그래프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뭐 1차부터 x의 sin x, x제곱, 루트 x, 심지어 코사인 x까지 한번 해보았었죠. 그런 다음에 그러면 여기에서 x 1제곱, 2제곱이 아니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제곱, 즉 일명 나누기, x로 나누기, 그다음에 x제곱까지.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sin x에 x 곱한 거하고 x 나눈 것까지 그림을 해보았어요. 그래서 x제곱분의 1을 하면서 코사인 쪽도 탄젠트 쪽도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해보았던 게
1주 2차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2주 1차에 와서는 유리함수에 대한 극한을 하면서 무한대로 발산하는 함수값이 발산하는 걸 할 때 그냥 x의 뭐 마이너스 1의 제곱 이거 하나의 그래프를 이해하기보다는 x n제곱분의 1을 이해하기 위해서 요거하고 학생들이 가장 기호를 많이 헷갈리는 게 시험 볼 때도 그러죠. 이걸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해서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의 차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심지어 얘는 얘의 역함수인 뭐부터 시작을 했냐면 x의 n제곱부터 좀 정리를 했었던 거죠. 그래서 x의 n제곱, n이 2, 3, 4, 5 그래서 크게 뭐 짝수일 때와 홀수일 때 이 카테고리를 나누어서 분석을 했었죠. 우리는 이런 x n제곱을 뭐 굳이 분석까지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자연수가 아니라 유리수 버전의 x n제곱까지 분석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그 유리수 중에서도 이런 유리수도 있지만 조금 단순한 다시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즉 요 그래프를 하면서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로 끝나는 게 아니라 3분의 1제곱과 3분의 2제곱의 차이라든지 4분의 1, 3분의 3제곱, 5분의 1, 5분의 4 이런 어떤 디테일한 차이들에 대한 그래프 패턴까지 공부를 한 거죠. 그런 다음 목표였던 x의 n제곱. 그래서 1부터 2, 3, 4. 그래서 얘도 홀수차와 짝수차로 이제 간단하게 나눴지만 이것도 여러분이 좀 아시는 분이 있어서 요 자연수 버전이 아니라 우리가 유리수 버전 2분의 3이다. 그러면 저거는 x 루트 x분의 2. 이런 그래프라든지 3분의 2제곱이다. 그러면 세제곱근 x의 제곱분의 1이라든지 이런 그래프들까지 같이 공부를 한번 분석을 해봤죠. 그러면서 꼭 기본형 x의 n제곱이 아니라 여기다가 플러스 1이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됐을 때 그 다음에 거기에 분자의 x와 이쪽 분자의 x가 붙었을 때를 이제 플러스 1 요거는 우리가 x제곱분의 1의 그래프를 그냥 평행 이동하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쉽다면 x축으로 1만큼 이동하면 돼서 평행 이동하면 쉽다면 똑같은 2를 수정하는데 가로치지 않고 이렇게 밖으로 붙었을 때는 그래프가 다른 패턴이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분석하면서 얘네들은 자주 나오는 그래프, 인공지능이나 통계 확률 이런 분포에서도 자주 나오는 그림이며 여기에서 이제 조금 우리가 지수가 다 지수란에 분자가 다 분모보다 차수가 낮은 유형만 있기 때문에 반대로 분모가 차수가 조금 더 낮은 유형의 그래프까지 한번 간단하게 그래서 이 역수 버전으로 차수가 조금 분모가 차수가 낮은 경우의 그래프 얘는 대표적으로 기본적으로 나누어서 차수가 낮은 상태로 분리를 해서 그리되 요거 두 개가 이제 서로 분리돼서 x와 이걸 더하는 식으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사선연근선 역할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도 분자 차수가 낮은데 나누기를 나누어서 분자 차수가 낮게 여기도 지금 오타가 있네요. 지금 10을 막 너무 여러 번 이쪽 저쪽 문제를 바꾸고 하다 보니까 좀 어디에 좀 오타가 많네요. 얘가 x였어요. 그래서 요 앞에 내용에서 보시면 요거 x로 돼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럼 얘는 나누다 보면 x와 그 다음에 요만큼을 뺀 그래프. 그럼 이거가 지금 이거죠. 그럼 이거를 빼기로 여러분이 그림 이해하시기가 힘들으니까 지난번 빼기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얘를 아예 마이너스, 즉 x축에 대칭 이동시킨 걸 얘랑 더한다라고 했었었죠. 그래서 이 페이지가 너무 지저분한가요? 좀 지울까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지금 x다. 그러면은 요 그래프가 어떻게 됐었냐면 요런 그래프였었죠. 요런 그래프. 근데 마이너스 x를 하면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이게 대칭 이동이 하니까 이렇게 되겠죠? 얘 그래프하고 x를 더하다 보니까 이 그래프 x에다가 쟤를 더하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프가 그래서 얘가 이렇게죠. 그림이 조금 그런데요. 이렇게
여기가 조금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가야 되죠? 이런 그래프 앞에 그림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얘는 기본적으로 이 x제곱 플러스 1 그래프, 즉 이 그래프가 뭐 이런 그래프 패턴이었었죠. 그거에 sin x가 곱해진 거라 sin x 그래프 곱해지면 얘가 이렇게 패턴에서 이렇게 갔다가 주기는 전혀 주기란에 절편은 변하지 않고 값이 얘를 따라서 움직이는. 코사인 같은 경우도 그 x제곱분의 1 그래프 제가 너무 좁게 그리면 그림이 안 그려질까 봐 굉장히 높게 그렸지만요. 코사인 같은 경우도 그 절편은 똑같이 유지하면서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그래프 패턴들이었다는 것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2주 2차 오늘 내용은 뭐 별로 설명 안 해도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사선점근선이 아니라 곡선점근선을 하기 위해서 EX를 갖고 왔고 그거의 Y축 대칭인 2의 마이너스 X 서로 Y축 대칭인 두 개를 더해보고 빼보았더니 우함수적인 비함수적인 특징을 가져서 거기에 상수조절 2배를 하다 보니 걔가 나중에 보니까 코사인적인 역할과 거기 이쪽에도 상수 2배를 하니까 사인적인 역할을 해서 우리가 나중에 얘를 하이퍼블릭 코사인 x와 하이퍼블릭 사인 x로 쓴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인과 코사인 나오면 코사인분의 사인을 탄젠트로 만들듯이 이거 나누기 이거에서 하이퍼블릭 탄젠트 x는 이렇게 된다라고 설명했고 그 정근선으로 우리가 삼각함수까지 곡선 정근선으로 삼각함수까지 갖고 오다 보니까 사인 x와 사인 x분의 1 그래프, 일명 코시컨트, 코사인분의 1, 그래서 시컨트, 탄젠트분의 1, 코탄젠트 그래프들도 평근선으로 그래프를 한번 분석을 해보았죠. 그래서 우리가 사인에서 서로 2분의 파이 주기성을 갖는 게 여기에서도 2분의 파이 이동된 주기성이나 대칭성 혹은 얘네들 서로 관계가 2분의 파이였던 게 이쪽으로도 2분의 파이만큼 평행 이동이 됐다든지 사인과 코사인이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을 갖는다면 얘 같은 경우는 1 이상 그 다음에 1 이하의 그래프 특징을 갖는다든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그래프 특징을 확인을 해보았고요. 마지막으로 극한 계산하기 편하게 로그를 사용해서 극한 계산하는 이런 것들. 물론 제가 이제 가장 이거 적용하기 쉬운 대표적으로 쉬운 식을 갖고 왔지만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복잡한 것들이 많아요. 거기에다 이런 걸 이용하려면 좀 간단한데 이런 데 쓰는 거야 하는 거를 간단한 걸 아시면 복잡한 거에 따라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한 예들로 한번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보았어요. 그래서 극한 계산까지 해서 오늘 극한 4회에 걸쳐서 내용을 마무리했습니다. 내용이 조금 여러분한테 어렵지 않았나 모르겠는데요. 퀴즈 문제도 좀 풀어보시고 내용 정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미분, 2장 미분을 나가겠습니다. 오늘 수업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